다음은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자료 1쪽입니다. 2019년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1번에게 예산 현액은 826억 8,872만 6천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34억 4,223만 9,270원, 2월액은 4억 8,487만 1천 원, 집행잔액은 587억 6,161만 5,730원입니다. 다음은 단일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으로 위한 시정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7,031만 원으로 2억 6,110만 6,200원을 지출하고 1억 308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인 611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770만 원으로 554만 9,8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9%인 215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시정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6,898만 원으로 6,875만 9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0.3%인 2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2,746만 원으로 2,237만 2,43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8.8%인 508만 7,570원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6,527만 8천 원으로 1억 4,563만 6,38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1.9%인 1,964만 1,620원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공동경비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은 5,300만 원으로 4,459만 6,95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5.9%인 840만 3,050원입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지역 발전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7,316만 원으로 16억 8,913만 1천 원을 지출하고 3억 8,178만 5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0.1%인 22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587억 1,149만 2천 원으로 우리 부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211억 7,474만 9천 원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전 지출입니다. 예산 현액은 170만 9천 원으로 집행 잔액은 1,180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488만 8천 원이며 2,863만 69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7.9%인 625만 7,310원입니다. 다음은 이쪽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공동경비 관리의 사무관리비 82만 4천 원을 감하여 기관운영 공동경비 관리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족분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 공동경비 지원의 사무관리비 570만 원을 감하여 공공운용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원곡면 반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설비 140만 원과 고산면 꽃매 마을 만들기 시설비 120만 원을 각각 시설 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2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4천만 원이 12월 중순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간주 예산 편성 후 2020년 사업에 실행하기 위해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비 사무관리비로 명시 2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5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에서 연구 용역비로 안성시 2040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6,308만 6천 원을 절대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2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입니다. 반제마을 만들기 자유개발 사업 추진해서 예산현에 2억 6,160만 원 중 2,514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억 3,645만 4천 원을 계속비 2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매마을 만들기 자유개발 사업 추진해서 예산현에 2억 880만 원 중 6,346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억 4,533만 1천 원을 계속비 2월하였습니다. 사고 2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587억 6,161만 5,730원으로 지출잔액 5,012만 3,730원이며 예비비 587억 1,149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자,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닌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이 이제 주체가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 계획 같은 거를 이제 그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그냥 용역 발주해서 설계해서 바로 추진이 가능한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그에 따른 사전에 이제 마을 주민들 교육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그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결정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서로 토론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 계획이라든가 그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근데 또 그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줘갖고 늦어지고 있다고 오히려 불만을 말씀하시던데.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상황입니다.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저희 그 팀장하고 그 서진 주무관이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감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감나무를 마을 주민들은 심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일단 이제 그 마을 공동체 교육이 먼저거든요. 일단 그 어떻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교육을 이제 수료한 다음에 이제 감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데 마을 주민들은 감나무 심을 때가 돼서 먼저 그런 이제 절차 생략하고 먼저 이제 심어야 되겠다 막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이제 그 당초 사업 취지하고는 좀 안 맞죠.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잘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예. 팀장님이 뭐 답변하실 일. 네, 균형발전 팀장 이걸필입니다. 네, 그 사업이 사실상 이게 주민이 느끼기에는 이게 18년도에 저희가 이제 공모 당선이 됐는데요. 이게 일반 사업하고 달리 약간 그 행정 절차가 좀 있습니다. 어떤 그 기본 계획을 우선은 좀 만들어 가지고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 어떤 당초에 예비 계획으로 이렇게 공모가 돼서 이제 추진됐던 사업을 다시 실시 설계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토론을 뭐 전문가 컨설팅을 받다 보면은 좀 더 나은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늦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회의를 자주 하지만 갈 때마다 그런 절차에 대한 걸 충분히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일반 도로공사나 일반 사업보다는 약간 늦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불만은 일부는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이 사업은 아직 타 시군에 비하면 정성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현재 꽃매마을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에 들어갔고 이제 원곡 반제 마을은 지금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쪽은 아까 이제 소득 관련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이것도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지금 설계 아마 인허가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반제도 올해 이제 그 하반기에는 착공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리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가 덜 도와줘서 우리가 좀 더디게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아시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교육도 받는데 한계가 있고 그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갖고 빨리빨리 인지를 시켜주셔갖고 얼른 하는 게 그분들한테 불만도 좀 덜 받을 것 같고 사업 성공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명시 사고이율 집행 내역을 보니까 시정 시책 및 각종 정책 수립 연구 용역비 예산이 6,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2월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2월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안성 2040 장기발전 용역 이제 2억짜리를 작년에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기성급하고 성급을 이제 지급하고 이제 그게 준공 기한이 이제 올해거든요. 올해까지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용역 준공에 맞춰 갖고 나머지 잔액 이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제가 항상 저 말씀은 그래도 우리 그 정책기획 담당관 하면은 안성의 머리라고 이렇게 매일 얘기했는데 그 작년 예산이 한 820억 정도인데 보니까 집행은 한 28%이고 그 2월을 한 71% 정도 이렇게 이제 집행 잔액을 남겨놨는데 이게 이제 시장님이 이제 각종 사업 같은 것도 뭐 3이다 이상 이하는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용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럼 정책기획 담당관실에서는 이제 그게 어차피 안 되면은 지금 뭐 그 길 말고라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글 얼른 전용을 해서 써야 되지 않았었나. 난 좀 그게 좀 의심스러워.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놨나. 우리 저 의원들 가면은 뭐 해달라 이러는데 우리가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얘기하면 맨날 그전에는 돈 없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돈이 있다고 했잖아. 그 돈이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뭐 엄청 많이 남았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우리 그 순세계 잉여금이 한 2,000매대에다 엄청 많은데 그런 거는 얼른 좀 정책기획 담당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좀 돌려서 우리 그 시민들의 그 애로사항을 좀 등어리를 좀 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장님하고 잘 소통하셔가지고 우리 정말로 주민들이 저 사업 같은 거 잘해준다 이런 소리 좀 듣게 해주시고 저희들 욕 좀 안 해도 먹게 해줘. 가면은 그냥 자식 모두 부탁했는데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느니 이런 소리 들으면은 정말 기분이 안 좋은데 돈이 정말 없으면은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남겨가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됐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작년 결산 검사할 때 이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일단은 그냥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그냥 좀 잘 재정이 효율적으로 다 운영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입하고 세출의 불균형이 이제 단년도에 그친 게 아니고 세입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저희가 이제 이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게 이제 조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지만 급격하게 이제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이
늘어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세출을 시민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로바로 세출 좀 구조조정도 하고 해서 필요한 곳에 바로 당해년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 좀 그 한두 부서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공무원 전체 조직 자체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 사전 절차라든가 뭐 이제 이걸 세출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그 이제 세입 들어온 만큼 담아내는 게 거의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새로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또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았던 그런 어떤 그 순대기금 1,300억도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그 지적하신 대로 좀 그 세입과 세출을 좀 잘 그 합리적으로 해서 바로바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을 잘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각종 우리 보조금을 주면은 심의를 받는데 꼭 해야 될 것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계속 많이 얘기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듣기는 그래. 아니 보조금 심의위원회 제 삭감하면 뭐 의원도 필요 없는 거지. 거기서 다 알아서 해야지. 근데 거기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보조금 심의만 하는 거죠. 어차피 그 결정은 시장님이 하는 거고 또 이제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거 의회에서 아니, 근데 우리한테 확정이 되는 거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이렇게 이제 실과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거 예산 어떻게 됐냐면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 그래서 아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시면은 아니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아예 의원들을 해지 뭘 그걸 거기서 그래. 그런데 이제 보조금은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뭐 인근 평택시나 뭐 이제 용인시나 이천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보조금 이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가지고 재정력 그 평가할 때도 좀 페널티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시군마다 기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액 내에서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급한 거 조금 이제 그 덜 급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신규로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데 사업 내용이 좋고 꼭 필요하다 이러면 예 보조금 아니 그러니까 잘 이제 담아야죠. 뭔 말씀이 이제 저는 아는데 뭐냐면은 그러면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뭐 삭감해버리는 거는 이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무슨 뭐 그 거기에 대한 심의 내용을 이제 시장님한테 이제 드릴 거 아니야. 시장이 판단해서 아 이건 삭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조금 시장님이 이렇게 삭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대다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필요해? 우리 뭐 의원도 필요 없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고 시장님이 삭감했다면 우리 이해를 하지. 너무 좀 불필요하고 너무 좀 앞서간다. 좀 나중에 해도 되냐 이렇게 그 우리 팀장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해를 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그 회의하기 전이나 이럴 때 그럼 뭐 의원이 뭐 필요한가? 거기서 다 삭감을 했는데. 그 얘기를 잘 이제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심의를 하는 의원들이 보조금 심의 저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시장님이 보시고 이거는 좀 빠르다 뭐 이렇게 판단을 시장님이 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시장님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되는데 무조건 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시장님한테 혼날까봐 그런 얘기하나? 일단은 그 이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와서도 계속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또 시장님이 그거를 이제 그 번복을 해서 그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거를 다시 또 그냥
시장님이 뭐 증액을 한다든가 아니 삭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보조금심위원회에서?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아, 엄청 치열하게 합니다. 하고 거기서 그 담당 팀장들이 와서 이제 그 보조금 심의위원 앞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그 사업의 그 타당성이라든가 이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걸 치열하게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에 답변도 하고 하는데 이제 설득이 잘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그 말씀하시면 그냥 본인이 좀 기획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테고 그냥 그래서 어떨 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보면은 아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나? 아니 그런 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아, 여기 왜 앉아 있나? 아, 보조금 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여기 뭐하러 앉아 있지? 아니, 그런 전 예. 정말로 조금 그 담당 팀장들이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잘 그러니까 예, 좀 하겠습니다. 잘 좀 예,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위원회에서는 그 여튼 심의 의결기구가 있고 자문을 받는 위원회가 있고 뭐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의결기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적으로는 아마 이제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진입 문턱이 일단 높다 보니까 전체 실링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좀 민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튼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링을 감안해서 여튼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기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여튼 수년 동안 해오면서도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여튼 이제 일몰제 부분을 좀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검토가 있는데 그걸 이제 현실화 시켜내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구조가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집행부단위가 좀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그러한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여튼 그 실링 부분의 한계 때문에 신입이 아니고 신규 사업 부분이 여튼 그 채택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금 한번 정말 심사숙고하셔갖고 한번 칼을 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광철 의원님. 네, 담당관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보면은 이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86만 원밖에 안 썼네요. 예산을 아끼시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을 안 하신 건지. 근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금 관리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해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많이 안 한 사이는 회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 업무 추진비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왜 남기셨어요? 그 조금 이제 그 자주 만나서 저녁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업무 다음부터는 추진비는 더 말고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업무 추진할 때 예, 쓰라고 법적으로 세운 예, 경비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이용을 안 하면은 이용을 안 하고 너무 많이 남기셔서 혹시 일을 안 했나? 라고 의심을 한번 해본 건데 네. 기획 담당관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쓰시고 예. 일 많이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여러분이 올린 이 결산안 설명 자료하고 결산서하고 좀 달라요. 이거 저기 설명 자료 좀 오류가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 전에 예산 현액이 587억인데
집행재량이 857억으로 되어 있고 내부거래 지출액이 711억으로 잡혀 있네요, 지금. 어떻게 예산 혈맥보다 지출액이 더 많이 잡혀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예비비 587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신 거 집행 잔액 봐보세요. 여튼 제가 제출받은 내용에 있어서 설명 자료에 그 예비비 집행 잔액하고 내부 거래 지출의 지출액이 크게 오류가 나서 지금 제출이 되어 있어요.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거에는 그 결산서 일단 뭐 결산서는 바르게 되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 2월 부분인데요. 우리 전년도 3회 추경에 그 위센터 연구 용역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로 2월을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6,308억 아니 죄송합니다. 6,308만 원 지금 연구 용역비로 지금 명시 2월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저기 설명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요. 그 사무관리비 4천만 원이 있어요. 요 사무관리비 4천만 원은 저기입니다. 그 평가 관련해서 도 상사업비 4천만 원 도비 받은 사업인데 이제 그 3회 추경 끝난 다음에 이제 그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그 평가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이제 바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네. 2020년도 바로 코로나 사태 되고 막 해서 아직까지 네. 그 집행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이 되면 그 바로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거 4천만 원은 예, 그건 별개입니다. 뒤늦게 여튼 내려오면서 간주 예산으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처리가 된 거군요. 예. 저는 연구 용역비 이외에 그 추가적으로 일반 운영비를 지금 명시효를 하셨다는 건가 이게 뭔 얘기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전액 도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좀 결산 검사를 하면서도 읍면동 예산은 좀 작심을 하고 좀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그 소규모 응급공사비 풀 예산 지금 전년도에 2천만 원씩 배정이 됐었죠? 예. 근데 지금 목적 외로 지금 사용한 읍면동이 꽤 있어요. 그 내용은 실제 그 뭐 도로가 됐든 하수가 됐든 주민 생활에 있어서 뭔가 그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여튼 투입을 하라고 지금 풀 예산을 나름대로 지금 책정을 했던 거였는데 실제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를 들여다 보니까 대부분이 뭐 청사 그 개선 사업 아니면 뭐 수목 정리 뭐 이런 걸로 그냥 그 목적으로 다 막 쓰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도 한번 이제 그 읍면동 그 이제 소규모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본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그 내역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읍면동 청사 뭐 내부 뭐 그 환경 개선에 필요한 거는 청사 시설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책 사업이 이제 그냥 틀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사업비 용도로 다 써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면 그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풀 예산을 세우지도 뭐 그 않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금 의회에서 조금 논란 끝에 일부 여튼 풀 예산을 지금 일부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그 예산 목적 외 사용이 결산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여튼 풀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부 삭감하는 그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든지 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확실하게 그런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 이제 사업 예산, 지역 개발 사업 예산을 갖다가 청사에 썼다 이러면은 그거는 좀 예산 목적의 사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파악을 해서 그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 총괄 부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결산상 잉여금이 지금 4,585억. 지금 2월금만 해도 전년도 대비 한 약 50% 정도 지금 높아졌습니다. 일반 회계만 보더라도 지금 순세계 잉여금만 지금 1,313억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거의 70% 이상 지금 뛴 결과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재정운용 그 방침상 결성상 잉여금을 지금 오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 불용률이나 뭐 예비비 규모 뭐 이런 것들 갖고 지금 페널티 주겠다라고 이미 방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9년 결산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문제가 이제 단년도에 해결하기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이제 잉여금이 너무 이제 그 과다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냥 그거에 따른 이제 그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만큼 큰 그 페널티를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그게 동종 단체 이제 뭐 평균을 비교하고 이제 해서 이제 그런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 차원에서 이제 그 저희가 이번 그 3회 추경에 재정 안정화 기금을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이제 그 세출 예산을 계산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하여튼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제 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한 잉여금 또 이제 그 세출 부분에 대한 그 잉여금 그 부분도 이제 뭐 이렇게 하나하나 사업별로 다 들어가 보면 그냥 크게 그렇게 많이 이제 그냥 사업이 뭐 그냥 아예 그냥 뭐 폐기가 됐다는가 이래서 발생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뭐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한 30억 또 무슨 그냥 각종 사업 이제 그 모여서 이렇게 해서 그 순세계 잉여금이 집행 잔액이 그 매년 뭐 2017년도 뭐 그 전에 발생한 것처럼 뭐 한 400억, 500억 정도는 그 나올 수밖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에게도 1조지 않습니까? 1조면은 집행 잔액이 뭐 한 400~500억 정도는 이제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희가 1,300억 정도 이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운용을 조금 이제 그 소극적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이제 올해는 좀 이제 그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게 아니고 이제 조금만 내년까지만 전망을 해봐도 지금 이제 경제 상황 뭐 원래 이제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뭐 세입 부분이 지금 뭐 지방세도
상당히 그 가파르게 10% 정도로다가 이제 그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 지방세 부분도 그렇게 그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그 2020년도 수준은 유지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보여진다면 지금 이제 그 새로운 그 사업들, 이제 그 새로운 시장 취임하면서 그 어떤 그 여지껏 해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도 이제 새롭게 이제 예산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문제는 그 2021년도 예산 편성에는 좀 이렇게 그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2019년 결산상 지금 교부세 페널티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지금 그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여기서 그 얼마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 돌려보셨다면서요? 예,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도 이렇게 그냥 딱 기계적으로다가 해가지고 페널티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지껏 뭔지 그냥 그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딱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교부세의 페널티를 좀 많이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여튼 아까 과장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표현 사실상 나오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잉여- 표현이 잉여금은 좀 맞는데 잘못됐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뭐 일정 정도 지금 집행이 이루어져서 여튼 올해 연도에 뭐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들 개연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산 총괄 부서 그 총괄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여튼 잉여금하고 불용액 발생을 여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세무과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튼 이제 초과 그 세입 부분에 대한 게 지금 500억이 이제 훨씬 넘게 지금 이제 잡혔었는데 그것에 대한 오차 원인이나 뭐 그런 부분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분석하시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세수 체계 개선 여지가 없는지, 더불어서 이제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초 예산의 좀 재정 지출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좀 여러 가지로 좀 구조 개선에, 세출 구조 개선에 조금 노력을 다시 한번 좀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 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 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정책기획 담당관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